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 파이 KYC 관련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서 이로 인해서 파이가 지금 어떤 길로 나가고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KYC가 한글 버전으로 출시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한동안 많은 국내 파이오니어 분들이 영어로만 진행된 KYC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사진 촬영에 앞서 실시되는 라이브니스 디텍션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혀를 내밀라든지 아니면 고개를 돌리라든지 그 등등의 명령어를 영어로만 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명령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국내 파이오니어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글 버전이 출시됨에 따라 국내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도 쉽게 KYC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해외 소식들을 보자면 파이코 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들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짜 계정 조작 영상입니다. 현재 저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라이브니스 디텍션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명령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픽 얼굴이 제작이 되었고요. 이 기술은 KYC가 불법적인 경로로도 통과될 수 있음이 지금 증명이 되는 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KYC의 수동 체크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KYC 프로세싱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에 KYC 진행이 조금씩 늦추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긴 호흡으로 이 순간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파이 KYC 사태를 통해서 매번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가는 상황을 경험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어제는 파이코인의 가치 1파이가 $100, $1000 간다 외치다가도 오늘 하루는 파이 네트워크 개발팀의 에러가 발견되면 여태껏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전체를 의심을 하기도 하는 매우 우울한 날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것이 또 해결이 되면 또다시 1코인 $100, $1000를 외치면서 ATM에서 거금을 인출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프로젝트는 초장기 프로젝트이고요. 이 프로젝트를 이해를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감정 소비를 크게 하시다 보면 이 길고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분의 말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파이코 팀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었고 현재 디센트럴 컨퍼런스 파운더로 활약 중인 저스틴 우는 파이코 팀을 나온 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파이를 단기 프로젝트로 바라본다면 잘못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가장 큰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를 구축하는 실제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스틴 우의 이 얘기를 10번이고 100번이고 제 채널을 통해서 우려먹는 이유는 파이의 모든 철학이 이 한 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의 말처럼 파이의 모든 프로젝트는 초장기 플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KYC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파이 KYC 앱 개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충분히 공지가 되어 왔었고요.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회의나 해커톤 이벤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이 다짐을 여러 공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작년 중반에 올린 영상을 보시더라도 파이 네트워크의 개발팀의 공지를 한번 보면요. 코어 개발팀은 KYC 프로젝트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은 약속을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돈을 써서라도 남들이 가는 방식으로, 즉 KYC 전문 업체에 이 일을 맡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죠. 여기서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권이나 특정 아이디 외에는 모두 KYC에서 탈락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요.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결국 타 암호화폐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어떤 분들이 말하는 파이보다 월등하다라는 그 KYC 시스템은 사실은 파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장 최악의 옵션일 뿐입니다. 진행이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 참가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이루기 힘들다는 파이의 KYC도 계속 지켜보니까 프로그레스가 확인이 되고 있고 조금씩 희망이 보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저는 KYC 시스템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 이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성공이냐 실패이냐 문제로 갈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한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현재 타 네트워크와 비교를 해서 상황을 지켜보자면 저는 이더리움과 같은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완벽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투자자로서 이해를 해야 하는 포인트는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이 예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더리움은 현재 POW 작업 증명에서 POS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POW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 문제가 큰 네트워크이고요. TPS나 수수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POS로의 전환을 계획을 했었고, 이 전환은 작년 2021년 12월에 이미 시행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 시점이 올해 2022년 6월로 연기가 되었고요. 또 이를 기다리던 모든 이더리움 투자들에게 또 한 번의 뉴스가 날라오게 되는데요. 바로 POS로의 전환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불과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이죠. 이번에 이더리움이 발표한 연기는 심지어 언제 정도에 다시 멀지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예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큰 도전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이더리움의 가치를 믿고 이더 장기 홀더들에게는 이번 무기한 연기 사태가 이더리움의 근간을 흔들 만큼 무지막지하게 나쁜 뉴스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는 이더리움은 이제 스캠 소리를 들을 만한 수준이 아닌 시총 2위의 암호화폐라는 사실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POS로 전환이 되고 확장성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면 미래에 엄청난 가격 변화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또 때문이고요. 또는 이더리움 장기 홀더들이 이미 이런 메이저 암호화폐들이 보여주고 있는 완벽성을 추구하고 있는 또 이런 상황들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완벽성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네트워크에 때론 억지성 버그를 만들어내거나 네트워크에 일부러 무리를 주어서 극한으로 테스트함으로써 미래의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순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오류나 버그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업데이트의 연기 이슈들을 그저 네트워크의 완벽성 추구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요즘 투자자들에게 생겨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대다수 유저가 POW에서 POS로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연기가 되는 상황에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더가 잘못된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가 떡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미래의 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선호할 것이라는 말이죠. 다시 파이 네트워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서 보상을 받던 코인이 스텔라에서 포크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이그레이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약 200개 이상 국가, 약 3천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들을 KYC를 통과시켜서 큰 문제 없이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그것도 ICO도 받지 않는 소규모 개발팀에서 말이죠. 이 방법은 그 어디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던 신개념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훨씬 전부터 요티라든지 아니면 해커톤 KYC 앱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왔고 최적의 옵션을 찾은 것이 바로 이 탈중앙 KYC 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세싱은 이더리움의 POW가 POS로 전환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즉 파이 프로젝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스틴 우의 설명을 잠시 빌리자면 한번 실수가 나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KYC 및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로드맵은 작년 말 파이 네트워크의 새로운 백서 초안에 발표가 되었고요. 현재 그 이후로도 로드맵대로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글 KYC까지 나온 상태고 필터링 오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정이 된 듯 하고요. 검증자분들에게도 조금씩 다시 검증창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의 KYC 인원이 통과가 된다면 1차적인 마이그레이션이 메인넷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6월 28일이 되었던, 그 전이 되었던, 그 후가 되었던 그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오픈 메인넷을 지금 말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폐쇄형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동을 할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P2P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 줄지, 이런 얘기를 나눌 시간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